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살짝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네. 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네. 먼지 괜찮으세요? 그 위에는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한 것 같아요. 예, 여기 그 직원분들이 쓰시는 공간이고요. 이제 그 업무 공간인데 이쪽에 그 직원 책상 8개, 그리고 이제 각 방에 CPA 책상이 한 3개씩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이 위에는 우리가 면을 철거를 해봤더니 네. 이 면 자체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면에다가 그냥 이제 백색 도장만 칠해줘서 그 느낌을 잡아준 거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또 백색, 그리고 가구가 우드 컬러가 들어가니까 아주 그렇게 좀 조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전등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레일 등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 레일에 그 전선이 다 매립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레일 어디든지 그 전구를 필요에 따라서 낄 수가 있어서 그냥 편리한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T5 LED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들로 그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이쪽은 이제 복도 공간이 될 거고, 이쪽은 그 사무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좀 창호 설명도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기존에 이 벽들을 다 철거를 해내고, 이 전면 파사드를 전부 그 커튼홀 유리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 때문에 이제 로이 복층 유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유리가 접합돼서 들어가는 거고, 네네. 그 디자인을 고려해서 이 프레임이 밖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히든 프레임을 썼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밖에서는 유리로만 보이고요. 이 안에서는 이 프레임이 안쪽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디테일들을 잘 살리면 더 좋은 디자인의 건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얘는 이제 피난 규정 때문에 이건 법규로 무조건 달려야 되는데요. 이제 완강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그 창문을 열어서 탈출할 수 있게끔 네, 각 층이 이제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골목길 도로의 접해면이 이쪽인 그렇죠. 이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는 그 완전히 수납 공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 수납이 가능한 붙박이 장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솔리드된 벽을 또 이렇게 어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노출 천장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노출이 돼 있거든요. 위에서 매달려 있는데 보시면은 냉난방에 필요한 배관들이 이쪽에 한 라인으로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라인이 일로 따라가서 지금 이렇게 화장실 라인으로 타고 오는 거죠. 이 화장실 라인을 타고 와서 이쪽에 그 피트 공간으로 여기 공간 있어요? 네,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 없으면 외부에서 보기 싫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에 다 숨겨주는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워낙 여기가 화장실 공간인데 화장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녹슨 부분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배관을 전부 다 철거를 해주고 이렇게 보시면 그 수도 라인부터 이 배수 라인까지 전부 다 다시 교체를 해주게 됐죠. 깔끔하게 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정리가 잘 됐어요. 네. 보통 건물 외벽에 보면 다 이제 선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지저분한 시래기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공사를 할 때 이 안에 내부에다가 매립을 해주는 거를 미리 설계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가 지금 한참 공사 중이라서 일단 좀 간략하게 봤는데 좀 외부에 가서도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외부에 나와 있는데 네. 외관을 좀 보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좀 네.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이제 공사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서 사실 잘 안 보이네요. 외관은 지금 보실 수는 없는데요. 네. 근데 이 공사 가림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통 빌딩들이 도시 지역에 그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어서 네네. 주변 민원이라든가 이런데 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네, 하네요. 맞습니다. 이 건물도 주변에서 요즘 막 데시벨 측정기를 데시벨 가지고 다니시는 측정-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그런 건물이어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데시벨이 몇이 넘으면 이제 정확히는 기억이 안 아, 나는데 예. 한 6, 70으로 알고 있어요. 6, 70이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어쩔 땐 조용하지만 그 어느 구간에서는 어쩔 수 그쵸, 없이 좀 그쵸. 소음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염두에 두시면 네. 공사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 들어가면 일단은 공사가 올 수도 되잖아요, 그죠? 경고 조치가 몇 번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네. 그게 정말 공사 정지까지도 어.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약간 그 가림막으로 실루엣으로 보이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면 사비석 붙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투시도에도 보셨겠지만 네네. 살짝 저렇게 지금 철제 구조물로 잡아놓은 부분이 그 포인트 창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들은 이제 완전히 그 솔리드한 면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아무래도 네. 비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대략적으로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드는지. 항상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네. 또 말씀드리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케이스마다 또 틀리고 맞습니다. 해서, 예. 그 정말 예를 들어서 자재 하나만 바뀌더라도 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사 전체 비용에 차지하는 포션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평당 50만 원부터 네. 평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도 그래요? 그 너무 다양한 그 레인지가 있어서 네, 그거를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예산을 먼저 적정 예산을 먼저. 계획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 컨설팅 받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일 것 같습니다. 네. 바가지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바가지 업체를 업체 구별하는 방법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건축 설계랑 시공을 나눠져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쵸. 계세요. 네. 그래서 시공사에다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은 건축 설계를 완벽히 해놓지 않으면 네. 이 시공 견적과는 너무나 들쑥날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공을 내시기 전에 네. 본인이 원하시는 그 건축 설계를 네.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 도면에 보시면 네. 저희가 그려드리는 도면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재료의 하나하나 그 제품 지정서까지 다 표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명이라든가 네네. 뭐 어떤 그 화장실 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견적을 받으실 때 어떻게 나중에 공사하면서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견적이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까지 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품. 저희 설계는 그렇게 해드리고 네네.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여러 공사 업체를 비교 견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설계 도면을 던졌을 때 네네. 어떤 시공사는 뭐 얼마, 어떤 시공사는 얼마 해서 그거를 꼼꼼히 비교하시면은 나중에 크게 견적의 변동폭 없이 네네.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견적도 중요한데 네.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공사하다 갑자기 도망가거나 갑자기 네.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공사 요금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더 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는 건축이라는 거는 뭐 1, 2년 안에 쌓일 수 있는 그런 업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좀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네. 업체를 선정하시거나 아니면 신생 업체라도 네. 그 어떤 그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 종합 건설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종합 건설 면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보통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네네. 건축 같은 경우에는 종합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건설사들을 꼼꼼히 보시고 네네. 나중에 뭐 하자 이행 보수 증권이라든가 네. 이런 걸 다
발권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 시공한 업체도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거의 40년 맞습니다. 정도 네. 됐다고 들었는데 이런 리모델링이나 신축 그런 시공 실적이 많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 관리 노하우라든가 이런 어떤 대처 능력이란가 이런 것도 네, 네. 확실히 믿을만 하고요. 지금 저도 이 디자인 감리하면서 네, 예. 우리 그 현장 소장님하고 같이 항상 공정회의하고 감리하고 하고 회의도 있는데,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정말 꼼꼼히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 건물 증축을 또 되게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증축하려면 좀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결국에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건축에서 중요한 건 안전의 안전. 문제거든요. 네네. 그 증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규 검토로 하면 금방 나오는 문제인데 그렇죠.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그렇죠. 남아있는지 확인하면 건폐율, 용적률 남아있는 걸 확인하고 네. 주차 대수를 산정해봐서 네. 가능한지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그 증축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건물의 전체 하중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건물의 하중이 늘어날 때는 기존의 부재들이 그 하중을 다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과연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됐을 때 간혹 이제 공사 비용이나 이런 걸 문제로 그 구조 보강을 안 하실 때도 있는데 네네. 이건 정말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우선 증축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법규에서 판단이 되시면 네네. 그 다음에 무조건 그 구조 안전 보강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네네. 일단 법규상 네네. 증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구조 보강 네. 해야 된다는 거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연화조 같은 경우에 좀 힘들다고 좀 듣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제 연화조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그 벽돌들을 쌓아서 올려놓은 형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 압축력을 받는 데 있어서 네.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활용해서 네네. 압축력, 인장력 이런 걸 모두 견디게 하는 설계가 가능한데 연화조는 그런 거에서 좀 취약해요. 그래서 그거를 증축할 때는 거의 한 90%는 구조 보강을 해주신다고 90%? 보시면 됩니다. 네. 비용이 많이 들겠네. 그 비용도 뭐 들 수 있는데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그게 더 건물 나아요. 가치를 그쵸. 올려주면서 더 타당한 비용인 거죠. 그리고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네. 저희 건물들 보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좀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네. 좀 이렇게 뭐 많이 설치하는 곳이라든지 네네.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그 이제 법규가 개정되면서 네. 그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네. 건폐율하고 용적률에서 그 제외되게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비교적 그 땅만 대지만 여유가 있으면은 네. 건물 내부에 설치하시는 것보다 건물 외부에도 그래요?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중앙 중심 코어라고 하는 계단실이나 네. 이제 현관과 연결된 부분에 해주시면은 전체적인 동선이 말끔하게 풀릴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고 이제 땅이 작을 경우에는 주로 계단 참이라든가 네네. 그런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넣어주는데요. 근데 이것도 다 넣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엘리베이터는 그 지하에 피트 공간이라고 해서 예, 예. 한 1.5m 이상의 그 깊이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그 깊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기초를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지하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위에 이제 기계실이 필요하거든요. 헤드가. 그것도 좀 있더라고요. 옥상에 그렇죠. 보면. 예. 그것도 이제 거의 한 3m 이상 올라가는데 네. 그런 공간을 충분히 설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네,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도로 쪽에 사선을 좀 받았는데 그거를 좀 네. 반듯하게 이렇게 좀 핀 사례인 거죠. 일종 완전히 그 반듯하게 핀 건 아니고요. 네네. 아까 그 투시도 보셨겠지만 그 루버 창살을 이용해서 사실은 좀 빛이 투과되는 공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그 우리 법규에 보면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개방하면은 네. 그걸 건축물 높이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법규를 이용해서 그쪽에 이제 그 빛이 투과되는 벽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복 그 일조권도 지키면서 디자인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뭐 지금 이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 때도 좀 한번 초대를 네. 해도 될까요? 아, 네. 불러주시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비산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갑자기요? 네, 저희 그 빌사남 TV를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앞으로도 알찬 정보와 함께 이제 좋은 건물들, 디자인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리모델링 현장에 좀 왔는데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 와서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저희 비사남 TV 통행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대리가 오늘 없어가지고 저 혼자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 대표님, 저 없이 클로징을 하시면 어떡해요? 클로징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저는 촬영을 했는데 출연이 더 쉬운 것 같네요. PD님,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엔 또 신대리랑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겨울에는 사무실에서 실내 촬영이 답인 것 같습니다. 네. 해주세요. 마지막.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